자, 실제로 착용한 모습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각도에 따라서 저기 지금 패널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특정한 부분에 약간 무지갯빛으로 저렇게 딱 비춰지는 저 부분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비춰지는 부분인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 I/O 이후에 굉장히 많은 AI 변화 그리고 디바이스의 변화까지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프로젝트 무한, 그러니까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XR 디바이스 관련해서 한번 리뷰를 드렸죠.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항하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구글 글래스의 부활입니다. 13년 전에 구글 I/O에서 발표했던 바로 그 구글 글래스, 이제 XR 디바이스를 이렇게 실제 안경에 디스플레이까지 장착해서 나왔거든요. 현재 이 분야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메타의 레이밴 글래스가 될 텐데요. 이 레이밴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체험성이 달랐거든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렇게 안경을 끼고 계시죠. 결국 글래스라고 일상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토대로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13년 전에 그 구글 글래스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을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제품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프로토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도입된 핵심 기술의 키워드라고 보면은 바로 엘코스와 도파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또 앞으로 XR 글래스 시장을 이끌어 나갈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텐데,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출범시켰죠. 제미나이 시대의 첫 번째 안드로이드 OS가 되는데, 이 안드로이드 XR을 글래스에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삼성과 협력을 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 요게 어떻게 확장되어 갈지, 진짜 쓰임새가 있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저의 체험하는 모습 그리고 저의 체험 느낌까지도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이 이멀시브 랩에 와가지고 사실 기아 EV9 베이스로 한 안드로이드 오토에 제미나이 탑재된 버전도 시연을 들어봤고, 지난번 영상 올렸듯이 XR 디바이스,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항하는 마이크로 올레드를 탑재한 디스플레이, 여기서 구글 앱을 연동시킨 것까지, 애플 비전 프로는 아직 그게 안 되죠 사실. 그러한 점에서 강점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XR 글래스를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사실 제 지인인 레벨업의 신정규 박사님은 이미 13년 전에 구글 글래스를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새로울 거 없던데 이렇게 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무려 13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이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를 잘 비춰서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의 경험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래스 관련해서 이 렌즈 관련 사업을 많이 하시죠. 안될과학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쓸만하겠구나. 플러스 구글이 지금 제미나이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AI 벤치마크 해도 다 우수하고 진짜 쓸만한 LLM 플러스 멀티모달리티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글래스에 딱 적합한 상품이죠 사실. 글래스를 통해서 카메라로 뭔가를 인지하고, 그 비디오나 이미지를 인지를 한 거를 텍스트로 명령을 내리고 에이전트화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확실히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랑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글래스에서 간편하게 구동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제미나이가 워낙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나중에 또 시연을 보여드리겠지만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이 글래스를 착용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구글 I/O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현대적인 디자인이긴 했어요. 지금 보면 약간 조금 너무 약간 고리타분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러면서 직접 I/O 행사 때 저거를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글래스라는 게 그냥 등장을 했고, 최근에도 창업자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고려를 많이 못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 실험적으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진짜로 상품화를 하려고 원래 이제 글래스 업체들 있죠. 안경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형을 보면은 일단 안경테 안쪽에 소형 컴퓨터를 이제 배치를 한 것 같고, 무게 배분도 잘 한 것 같아요. 한쪽에는 카메라, 아마 한쪽에는 이 디스플레이에 광학 모듈을 장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찍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동돼야 되는 이 배터리 전력 효율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실적인 과제는 아마 배터리 지속 시간이 될 거예요. 발열 문제도 그렇고요. 안경 끼고 이제 더우면 안 되잖아. 요즘같이 더울 때는 또 이제 굉장히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상품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구글 I/O에서도 지금 이거 진짜 I/O 현장에서 찍은 영상인데, 13년 전 모습과 굉장히 많이 바뀌셨죠. 직접 와가지고 그때 당시 발표했던 글래스와 지금과의 차이를 이렇게 경험해 보실
붙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사용성에 있어서 발전된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구글이 디바이스를 만든다고 해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뭔가 다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지금 스마트폰처럼 OS를 제공하고 너네들은 다 이걸 만드세요. 생태계 만드세요. 삼성도 글래스 만들고 너네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네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협력해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버튼이고 터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제미나이, 그러니까 LLM을 이용해가지고 이 제미나이 AI와 직관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점이 되겠죠. 뭐 키보드를 누르든 버튼을 누르든 그런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글래스에 있는데 골전도 이어폰 그냥 그대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오디오로 말을 그냥 하면은 거기에 명령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가. 거기다가 카메라 하나 달면은 현실 정보를 바로바로 수집할 수 있으니까 시각 정보를 들어갈 수가 있고 명령 내린 거는 사운드로 들어가지고 텍스터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 터치 리스라는 거, 터치가 필요 없다는 거. 안경이 있는데 평소에 이 터치하는 작업이 안 하던 짓이잖아요. 근데 그냥 하다가 말하다가 저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구글 뭐 가장 가까운 카페가 어딘지 알려줘 하면은 이게 앞에 뜬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스플레이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게 디스플레이를 띄워주면서 그 사이에도 내장 마이크라든가 스피커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을 했으니까 체험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뭐 관성 측정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IMU 같은 것들. 그러면은 내가 머리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러한 정보들도 다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발전이 있었고 센서의 발전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자동차에서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듯이 뭔가 바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계속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구글이 뭐 계속 안 한 것 같지만 예전에 구글 글래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AR 코어 뭐 저기 여러 가지 나오죠. 지금 프로토타입 트랜슬레이션 글래스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XR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글래스 시장에 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OS도 완전화됐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제미나이가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 멀티모달리티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AP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경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로 했을 때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메타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약간 패션, 이 멋진 느낌, 예쁜 느낌을 이제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 레이벤을 도입을 한 것도 그렇고 대충 한 $300 좀 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고급 선글라스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정도 비싸니까 이게 젠틀몬스터랑 와비파커 같은 이런 좀 잘 나가는 이 안경 프레임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걸친다라는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쓰는 느낌으로 그냥 글래스를 쓰고 있다가 그냥 요 기능이 추가된 느낌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글래스의 포지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왜냐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좀 빡센 컴퓨팅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오프로딩을 한 상태에서 글래스가 할 수 있는 컴퓨팅만 딱 모아서 하다 보면은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갈 거고 발열도 좀 낮춰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글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그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 것 같다. 근데 구글이 또 뭐 구글 맵이고 뭐고 뭐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또 이게 또 판을 흔들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이렇게 떴습니다. 이 한쪽 렌즈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떴는데 이렇게 넓게 뜬 건 아니고 특정 부분만 떴어요. 그냥 아이박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코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처음 보시면 여기에 뭔가 디스플레이가 뜬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이 옆에서 약간 빔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쏘아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조그만하게 어떤 디스플레이에 뭔가 이제 내용을 전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구축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발표 중에 옵티컬 엔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옵티컬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광학 엔진을 썼다는 말이잖아요. 뭔가 광학적으로 뭔가 쏘아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엘코스, LCOS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LCD 아시잖아요. LCD 액정 있잖아요. 우리 액정 흔히 말하는 거, 그 액정인데 어디에 했다? 온 실리콘이다. 실리콘 위에서 만든 LCD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실리콘 위에서 했느냐? 여러분, 실리콘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안경 위에도 굉장히 조그만하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사용해서 이 실리콘 위에다가 LCD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 구글 XR 디바이스 얘기할 때 이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올레더스 혹은 마이크로 OLED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OLED를 사용을 했긴 했는데 실리콘 위에 했다. 왜냐하면은 눈 가까이에 딱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만큼 소형화해야 되다 보니까 픽셀을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격자 그 모기장 효과 같은 것들도 안 느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따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렌즈에 쏘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빔 프로젝트처럼. 굉장히 작은 빔 프로젝트가 안경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 이거를 반사시켜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구글 글래스에서만 사용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 엘코스를 사용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좀 이게 성숙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구조를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실리콘을 형태로 만드는 부분 외에는 그 위쪽에 커버 글래스라든가 이 액정 부분에 레이어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LCD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조건들인데 비전 프로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XR 디바이스 프로젝트 무한 있잖아요. 삼성이랑 퀄컴이랑 같이 하는 거.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이 마이크로 OLED 소니 거를 썼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OLED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PPI를 높여갖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엘코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기에서 LCD 액정을 사용해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면적에 더 많은 픽셀을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OLED보다는 아무래도 LCD가 밝기를 더 높게 할 수 있잖아요. 최대 밝기를 높게 할 수 있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밝기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엘코스가 좀 더 성숙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광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LC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있잖아요. 백라이트에 대한 광원이 따로 있고 이 패널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발열 관리가 그만큼 좀 설계할 때 용이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OLED보다는 뭐 명암비라든가 이렇게 좀 나을 수 있는데 글래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최적화 면에서 봤을 때 명암비라든가 약간 뭐 응답 속도가 약간 느리다 하더라도 글래스에서 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착용한 모습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각도에 따라서 저기 지금 패널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특정한 부분에 약간 무지갯빛으로 저렇게 딱 비춰지는 저 부분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비춰지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마도 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엘코스에 해당하는 흔히 말하는 초소형 프로젝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게 빔을 쏘아주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흔히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도파관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뭔 소리를 하고 싶느냐? 지금 LBS 디스플레이라고 표현된 거, 요 LBS라고 하는 거는 레이저 빔 스캐너라는 거예요. 약자인데 여기 이 부분에 뭔가 이제 빛을 쏘아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로 표현하고 싶은 초소형의 디스플레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야 될 부분은 렌즈잖아요. 렌즈. 이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빛을 쏘아지면은 이게 반사 이 도파관이라고 하는 웨이브 가이드 전반사를 일으키면서 따다다다다 가가지고 여기 다 가서 눈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 그 광섬유 있잖아요. 광섬유도 빛이 들어가면은 이 안쪽에 이 광섬유의 매질의 밀도와 바깥쪽의 공기 매질 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굴절해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쪽으로 완전히 다 반사가 되거든요. 그럼 광섬유에서 신호가 잘 보존되면서 퍼져나가는 것도 그 원리인데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렌즈 옆쪽에 디스플레이가 어떤 상을 만들어서 계속 디스플레이가 쏘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렌즈 우리 바로 눈앞에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반사 이렇게 가지고 요 앞에 특수한 물질을 만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는 아마 회절 도파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엘코스에서 영상을 만들긴 만들고 그게 계속 재생이 되면은 이 사람의 눈까지 바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얇고 투명한 안경 폼팩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일단 작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이 안경 렌즈, 이게 도파관이라고 하니까 이 관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튜브처럼 생긴 그런 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보통 그렇지 않고요. 그냥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렌즈 안에 이렇게 빛을 딱 주사를 하면은 여기에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들이 이렇게 다 전달되면서 최종단에서 이렇게 눈으로 나오게끔 공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빛이 꺾이도록 만든다는 거죠. 계속 전반사를 하긴 하는데 반사 해가지고 다시 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회절을 시켜가지고 디프렉션을 시켜가지고 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엘코스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구글 측에서 이게 데모를 할 때 정확하게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XR이라는 OS를 기반으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이런 걸 만든 것이 본인들의 작품이지 현재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는 뭐 삼성이라던가 다른 기업들과 함께 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반사돼서 눈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엘코스와 이 도파관을 사용해서 렌즈 위에서 디스플레이가 뜰 수 있도록, 자동차 우리 운전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치 잔망경처럼 혹은 광섬유처럼 반사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 눈에 보였던 그 아이박스 부분에 눈앞의 영역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박스에 딱 회절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박스 부분에 이제 거칠거칠한 표면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반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프렉션 도파관을 사용하면은 일단 굉장히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글래스라는 측면,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 AI XR 경험을 하면서도 기존과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다가 여기에 렌즈에다가 그냥 뚝 도니까 바깥에 그대로 잘 보이면서 시스루로 그냥 투명하게 현실과 가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있고요. 그럼 단점은 없는 거냐? 단점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죠. 이게 여전히 기술적인 난제가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게 이 상품을 그대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글래스 그대로를 출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라는 거고, 사실 뭐 도파감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디프레션 도파감을 사용할지 아니면 엘코스를 그대로 사용할지 이런 것들도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을 거예요. 상품화를 했을 때 어떤 기술을 도입할 거냐라는 거를 계속 논의 중에 있을 텐데, 결국은 요거를 올해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2026년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은 있지만, 과거에 구글 글래스가 1,500달러예요. 물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2,000달러 당연히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타의 레이벤보다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메타도 지금 디스플레이를 넣은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글만의 어떤 뭐 도파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구글에서 일단 제미나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멀티모달리티를 쭉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무한 헤드셋보다는 저렴하게 나와야지만이, 왜냐면 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 무한 XR 디바이스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근데 일단 젠틀몬스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젠틀몬스터라든가 미국의 와비팝 같은 기업들과 협력을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사실 애플에서 애플워치를 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봐야 안 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많이 쓰고 있죠. 글래스 측면에서도 야, 나 원래 안경 안 끼는데 그거 왜 굳이 써야 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유행이 될 거고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말이죠. 구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전에 프로젝트 무한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글래스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만 협력을 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전히 프로세서로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XR 칩셋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의 자체 설계 프로세서가 들어갈지 아니면은 뭐 삼성의 엑시노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직 디바이스가 완벽하게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프로세서가 아직 협력이 안 된 것 같아요.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대량 생산, 양산이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산을 했을 때 충분히 가격이 얼마만큼 나올지, 발열은 얼마나 발생할지라던가 아니면은 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체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잘 될지, 제미나이를 토대로 하니까 뭐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쓸만하다는 거죠. 이게 상품으로 나온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구성이라던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것들, 지금도 이게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건데, 이 안경 낀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뭐 힌두어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번역해주고 이게 눈에 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대중화가 안 될지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직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직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의 판을 한번 뒤집지 않을까.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의 형태의 글래스들이 존재를 했는데,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 XR로 OS를 만들어 가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회절 도파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지개 형태로 발생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제 스마트 글래스를 썼네? 약간 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근데 글래스를 썼을 때는 요 디스플레이가 안 보여요. 이게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에 이런 회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이 네모난 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제가 딱 끼고 있을 때는 이 네모난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험성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이 광학 설계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엘코스뿐만 아니라 올레도스라든가 뭐 마이크로 LED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바꿔서 넣기만 하면 되고, 별도로 도파감 기술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현재 이제 완성형 기술로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결국 제미나이를 이렇게 잘 키워 넣으니까 디바이스와 OS 쪽에서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하는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과거의 OS의 지휘를 할 거다. 예를 들어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윈도우 베이스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입지에 있었잖아요.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이 하나의 생태계 OS가 되기 때문에, OS이자 제미나이를 도입한 LLM 기반의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안드로이드 XR 디바이스로 해서, 야, 내가 OS 다 줄게, 너네가 XR 글래스 만들려고 하면은 충분히 다 만들어봐. 삼성도 만들고 너네도 만들고, 다만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XR을 쓰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스마트폰에서 갤럭시를 포함해서 다양한 안드로이드 OS가 도입이 되듯이 스마트폰 전략에서도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대공학 해외 채널 영어가 편하신 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여러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짧은 영상들,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영상들 이렇게 재밌는 것들 올려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짧은 소식들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